도청 안에 있는 뭐 학생들이나 특히 뭐 중고등학생들이나 나이 어린 애들 또는 여자들은 다 나가라. 내일 진압을 한다 새벽에. 뭐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뭐 시신도 제가 안내하고 어쨌든 그걸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처참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집에를 갈 수 있느냐, 끝까지 싸우겠다고 남았죠. 그리고 이제 저녁 한 10시 되니까 저 민원실 2층에 큰 강당이 있어요. 거기에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총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우리는 총을 한 번도 안 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칼빈 총을 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누군가 이렇게 무대 같은 게 있어요. 그 강당에 거기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 그때 한 40명 정도 됐어요. 아래 모여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밤 10시 정도에. 그래서 이제 뭐 칼빈 총 쏘면 뭐 이렇게 차 탄피가 나오면 뜨거우니까 손이 안 디게 하고 어떻게 뭐 한 개 한 개씩 격발을 해라. 그래 이제 뭐 교육을 하고 총을 나눠주고, 저는 이제 배치가 그 뒤쪽 후문 뒤쪽에 벽에 있는 문이 쪽문이 있는데 그 뒤쪽 담 쪽에 제가 배치됐죠. 22일 날 제가 고123 학생들을 데리고서 이제 도청 안에 들어가니까 그 도청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당장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식당 가서 좀 식사 준비를 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22일부터 26일까지 식당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일부 나가서 그 쌀하고 여러 가지 그 식자재를 그 무상으로 확보를 했고, 여기서 이제 도청 안에다가 갖다 주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 쌀하고 그 부자재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철수를 했을 경우에 그 도청 안에 있는 시민군들이 당장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은 안 되겠다. 이 안에서 끝까지 남아서 우리가 할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그 안에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 지금 군이 광주 시내 복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신분과 임무 유화를 막느라고 위험하니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복도에게 알립니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시내 모든 주요시설은 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손을 들고 나오라. 투항하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26일) 저녁에 이제 늦게 그걸 배치를 해놓고 상황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아주 조용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마음 차분해지고 아주 담담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보고 싶은, 하늘을 보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기도 하고, 한 3시 반 4시쯤 쪽문을 타고 괴물들이 넘어왔어요.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삼공수는 그 쪽문에 공중에서 이제 헬기를 줄을 타고 내려오고 사격을 하면서 그쪽에도 고등학생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생각을 해도 내가 그때만 거기다 왜 그 학생들을 거기다 배치를 시켰어. 나는 그게 제일 안전하고 도청 정문하고 제일 먼 쪽이니까 안전하다고 했는데 글로 돌아 버리니까. 복도 끝트리머리 쪽에서 우장창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이러다 팍 돌아보니까 그쪽에서 갈짓자 따르르 하면서 파란불이 따르르 나를 향해 총을 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창이 창 깨져요. 깨지면 손이 쑥 들어와서 이렇게 문을 끌러, 이제 우리가 문을 잠가놨으니까 발로 차서 쾅 열리면서 총을 이제 바닥에다 막 쏴대는 거예요. 쏴대면서
새끼들 나와 하고 이제 막 하니까 나갈 테니까 총을 쏘지 마라. 총 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새끼들 그럼 기어서 나가 시키더라. 그래서 이제 기어 나갔죠. 뒤쪽에 벽에 있는 문이 쪽문이 있는데 그 뒤쪽 담 쪽에 제가 배치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밤을 새다가 이제 새벽에 담을 공수부대들이 넘어온 게 아니고 안쪽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저희 쪽으로도 막 총알이 날라오고 그래서 야 아군이다 쏘지 마라 아군이다 쏘지 마라 그런데 헬기로 옥상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공수부대들이 그 당시에 옥상부터 점령해갖고 내려오면서 막 안쪽에 있는 움직이는 것들은 다 쏴댄 거죠. 막 총알이 빗발치듯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가 뭐 이렇게 폭탄 같은 게 막 날라들고 그래서 뭐가 터지자마자 얼굴을 가렸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손에서 이제 피가 많이 난 거죠. 파편이 여기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파편이 여기 박혀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뭔가 터져가지고 뭘 맞았으니까 한 10초 정도 있다가 내가 여기 허벅지를 꼬집어 봤어요. 그래도 아프더라고. 그래서 살았구나 이거는. 날 3시 이후부터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식당 봉사했던 여학생 2명하고 나가고 그 도청 상황실 1층에 있었는데 한 4시 반 되니까 도청 상황실 쪽으로 총알이 엄청 날라와서 들어왔습니다. 나하고 3명은 총을 맞지는 않았고 그 안에 지키고 있는 20대 중반의 여성 1명하고 남성 1명이 둘 다 총을 맞고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5시쯤 되니까 갑자기 경군들이 그 상실 문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딱 본 얼굴이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들이 며칠 전부터 밤마다 도청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갔습니다. 예, 시민군을 위장한 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시 30분 되니까 사격 중지라고 외쳤습니다. 외치면서 밖에서 전부 나와! 그래서 밖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로 나와 보니까 그 상실을 지키고 있던 근데 7명이 거기서 아무도 안 피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7명이 다 총 맞고 사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7명 중에서 1명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나이가 나보다 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몸도 작고 애소한 학생이 총에다가 손하고 얼굴을 이렇게 쥐대고 이렇게 죽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추 5시 정도 이제 뭐 대충 윤곽이 밖에 이렇게 보이는데 2층에서 갑자기 사격하라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뒤에서 갑자기 총알이 이제 엄청 저희들 뒤쪽으로 총알이 가서 박힌 거죠. 그러니까 계엄군이 이제 저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뒤쪽으로 와서 뒤에서 저희들한테 집중 사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회의실에서 옆에 부엌이 있었거든요. 그 부엌으로 이제 피했어요. 그 옆에 있는 창틀을 딱 이렇게 봤더니 바로 위에 2층에서 그 하얀 띠를 두르고 계엄군이 그때는 이제 거의 얼굴들이 딱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는 순간 그 바로 위에서 저희들 창틀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엌에다가 집중 사격을 한 거죠. 제 머리 위로 그렇게 이렇게 총알이 계속 날아 박혀가지고 깜짝 놀라서 총알이 박힌 걸 딱 봤는데 거기서 갑자기 살려줘요. 그러면서 그 바닥에 핏물이 이렇게 살짝 흐르더니 그냥 팍 터지면서 이렇게 부엌이 완전히 바닥이 피로 그냥 범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맞은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너무 놀랐고 그 순간에는
얼른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외쳤죠. 막 총소리가 총을 계속 쏘고 있는데 쏘지 마세요. 사람이 맞았어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그 이제 들렸는가 이제 총소리가 멈춘 거죠. 그래서 총을 밖으로 던지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니까 둘은 밖으로 던졌죠. 그 총 맞은 여자분이 온몸을 덜덜덜 떨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죠. 저도 모르게 이제 꽉 어깨를 잡았어요. 떨고 있으니까. 근데 그대로 개머리판이 여기 날라와가지고 그대로 제가 나둥그려졌죠 이제. 그러고 이 잔디밭인데 중간에 그 돌, 비 올 때 징검다리 있잖아요. 거기다 돌에다가 얼굴을 받게 하고 군홧발로 이제 얼굴을 이겨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한 달 뒤에 이렇게 덩어리를 다 뗐어요. 핏덩어리를. 총을 막 여기 목에다 가누면서요. 야 죽여봐라 저기 저런 새끼, 저런 놈, 저 퍽터 새끼들 저거, 예? 니네 때문에 우리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지들이 막 죽여 막 그러면서 개머리판으로 허리를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허리가 이 배창시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휘면서 이 등이 허리 부상이 굉장히 심했죠 그 당시 이제. 거기서 뒤지게 맞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더니만 큰 넓은 운동장에 벽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기 벽에다 세워놓고 다 총살시켜버리는가 보다 그냥 쫙 시켜놓고 그냥 빤스만 입혀놨으니까 빤스 입혀놓고 돌려차기 앞차기 막 오카로 막 엄청나게 맞고 그냥 죽는구나 여기서 이제는 이제. 헬기장 같은데 저희를 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공수부대들이 이제 비무장으로 와가지고 닥치는 데를 1대1로 저희들을 패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버스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순전히 걔들 화풀이려고 그저 거기 헬기장에다 저희들을 이제 내렸다가 다시 태워가지고 이제 영병장 그 계엄사령부 영창으로 갔더니 거기에 이제 도청에서 잡혔던 사람들이랑 다 같이 깨먹고 이제 두드러 맞고 사진 찍고 이게 하루 종일 걸렸어요. 가다 이제 멈추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니 거기는 못 들면 바닥을 내렸는데 모래바닥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죽는갑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기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무대 영창이에요. 헌병 연병장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하여튼 전체가 다 반 죽음이 되도록 거기서 두드러 맞았어요. 두드러 맞고 이제 그 상무대 영창 안으로 이제 저녁 늦게 들어갑니다. 영창 안으로 들어가니까 1소대부터 이제 7소대까지 부채 모양이 이제 감방이에요. 이게 부채 꼭지점에서 이제 보면은 싹 보이게끔 감방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이제 다 보이게끔. 그래서 이제 저는 5소대에 들어가 있었고. 그 10일만큼은 분 단위로 전부 기억이 나요. 그 순간 그 냄새까지도 지금도 그렇게 뚜렷합니다. 피눈물, 냄새, 그것들이 뚜렷해요. 그런데도 그 5.18 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 정말 장례를 치르고 막 시체 속에서 울면서도 우리가 우리를 지켜서 그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좀 뿌듯하다 할까요? 그런 게 뭉뚱그려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쏜 최고 발포 명령장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걸 완전히 밝히지 못하고 가슴 한켠에 우리 영령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 진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항상 뭔가 응어리진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꼭 밝혀내고 죽어야지 내가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령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주 5.18에서 27일 날 그 도청 그 상실 지키기 위해서 죽은 요 7명을 제가 그분들 생각하면은 잠을 못 자고 그냥 그날 그냥 밤새고 합니다. 이 7분들이 못한 그 꿈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꿈을 내가 다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아주 열심히 살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았고 또 그분들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7명을 하루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20년, 30년, 40년 후에 죽는다면 단 1분이나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생각을 해본다면 80년 5월 18일 5.18 항쟁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잘했다라고 나한테 칭찬을 하고 그러고 죽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것이 제 가슴속에 담아있고 모든 인생이 그 이후로 5.18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5.18이었습니다.